안녕하세요.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편안한 중국외과 이승철입니다. 네, 원장님 반갑습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지정맥류 비수술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수술적인 부분에 네.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. 뭐 수술 방법이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고요. 어떤 수술법이 있는지 또 증상에 따라서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하지정맥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수술밖에 없는데요. 네. 사실은 이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좀 부담스러워서 네.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5가지가 있습니다. 아, 네. 전 세계적으로도 5가지가 있고 그 5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나라도 몇 나라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뭐 허가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개는 뭐 3가지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미국, 우리나라, 뭐 영국, 싱가포르 이 정도만 그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거기에 들어가고요. 그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 수술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이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A, B, C로 이제 편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A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. 칼로 째서 이제 그 고장난 혈관들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흔히 발거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. 네. 뭐 120년 전부터 이제 쓰던 방법인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술적으로 하지정맥류를 해결했다라는 이제 어떤 그 의미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칼로 째고 꼬매고 하기 때문에 피도 네. 많이 나고 뭐 감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말 그대로 이제 수술에 가장 그 수술이라는 이름에 가장 적합한 어떤 방법이고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, 뭐 신경이 다친다든지 그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네. 그 미국이나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적인 치료법에서는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다른 치료법이 안 될 때 이제 하는 식으로 좀 빠졌고요. 그래서 네. 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어떤 수술법이라고 수술방법.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카테고리 B에 해당하는 게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레이저와 고주파 수술입니다. 그러니까 레이저와 고주파 수술은 공통점이 망가진 혈관을 내시경처럼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뭐 칼로 째거나 이런 게 없긴 하지만 네. 그 들어가서 이제 열로 태우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. 옛날에 비해서. 근데 문제는 태우기 때문에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 때문에 신경이나 다른 근육이 다치는 그런 부작용들이 흔하진 않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또 차이점은 레이저는 이제 가장 오래전에 개발이 됐는데 문제가 좀 많이 뜨겁습니다. 그래서 거의 1000도 가까이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.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통증도 좀 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발된 게 고주파입니다. 고주파는 12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. 레이저에 비해서 한 10분의 1의 온도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제 많이 극복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C,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죠. 요즘 네. 나오는 게 비열 치료법이라 해서 레이저나 고주파처럼 열을 쓰지 않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대표적으로 베나실과 클라리벤이라는 2가지가 있고요. 네네. 그 2가지의 장점은 굉장히 조금만 절개하고 들어가서 내시경처럼 안에서 치료하지만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제하고 신경이 절대 다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료의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수술법이라고 하신다면 뭐 환자의 증상마다 조금이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술은 어떤 건가요?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록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레이저고요. 네. 그 레이저는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 전문적인 어떤 장비나 그런 전문 병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 쉽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치질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병원에서도 같이 쓰기 때문에 좀 네.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좀 비용이 저렴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얼만데요? 그건 뭐 병원마다 좀 다르고 이제 소모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는 조금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요. 이제 뒤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장점은 많지만 조금 이제 비용들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떤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네. 그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. 그러니까 환자의 병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더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환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고
환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뭐 미용적인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증상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난 증상도 중요하지만 미용적인 것도 중요해요.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병원이나 전문의를 만나서 본인의 상태를 잘 확인을 받고 그 본인의 가장 적합한 수술을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 또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 어떤 네.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네네. 부분인데, 네네. 수술 시간이나 또 회복 정도는 어떤가요?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테고리 A, B, C라고 했을 때 이제 네. 1세대부터 5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적으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굉장히 빠릅니다. 굉장히 빠른 게 어느 정도죠?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수술 그러니까 수술 받고 그냥? 끝나고 바로 사실은 당일날도 그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네. 정도로 뭐 간단해졌고 환자가 느끼는 부담은 굉장히 적어졌고요. 네. 그러니까 일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딱 그 수술 시간만 비워두면 되는 거네요? 뭐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? 1시간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만 하는 건 1시간이지만요. 뭐 우리가 수술 전에 준비하는 그쵸. 것도 있고, 나중에 와서 뭐 마취가 풀려야 되고, 수술 끝나고 나서 초음파로 다시 확인하고, 소독하고 뭐 이런 시간을 통틀어 잡으면 한 6, 7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좀 간단해진 거죠? 네. 예전의 수술법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발거술 뭐 이런 것들이 시간도 좀 오래 걸렸을 것 같기도 하고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. 맞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절개와 이렇게 꼬매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네. 그다음에 안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혈관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증이라든지 출혈이 많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보통 이전에는 이제 뭐 며칠씩 입원도 시키고 뭐 그랬던 경우들이 많습니다.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수술인데 네네. 혹시 조심해야 될 것들 요건 조금 주의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을까요? 뭐 물론 이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도 제가 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 막 아프다고 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, 약간 물론 개인 편차가 꽤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법도 다양하고 환자마다 수술받는 환경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주의사항 특별히 없는데 뭐 네. 당연히 한 2주 정도는 뭐 술을 과음을 하면 안 되고 2주 정도는 이렇게 다리에 너무 무리가 가는 운동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컨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뭐 PT라든지 네네. 필라테스 여성분들 뭐 네. 그런 것들은 한 2주 정도 쉬시는 게 좋습니다. 뭐 다른 뭐 외부적인 것들은 전혀 많이 고려 안 네, 해도 일단 그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수술하고 외쪽으로 거의 외상이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외쪽으로도 그렇고 뭐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부담은 요즘 수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저는 이제 워낙 그런데 걱정이 많다 보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샤워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네네. 그런 부분들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. 네, 샤워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시고요. 방금 말씀드린 뭐 반신욕이나 뜨거운 사우나도 보통 한 1, 2주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샤워 같은 일상적인 생활은 뭐 바로 가능하십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은 그 수술법에 대해서 총 5가지 종류, 네. 또 세대별로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제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결국은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그 네. 환자의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보고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은 하지정맥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